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 상승으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 반도체주가 날아오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다시 20만 원대로 올라섰지만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갈린 행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바이오, 2차 전지주들의 상승 에너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어갈 기대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급성장하는 HBM 우주항공, 누가 주도권을 잡을까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의 고속 성장으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차세대 AI GPU를 대거 공개하며 HBM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TSMC와 5세대 HBM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20만 닉스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3전 4기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타쉽의 4차 발사가 지구 궤도 비행 후 귀환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는 평가인데요.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발 훈풍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 관련주들이 오늘 날아올랐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도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AI GPU를 대거 공개한 건데요. HBM 시장이 기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 확장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작년 말에 HBM 수요를 예상하기로는 10억 기가바이트 정도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수치가 꽤 높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10억 기가바이트 초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정치 같은 경우가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인데도 이 정도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HBM 수요 대비해서 3배 이상 같은 경우 이렇게 수요가 늘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반도체 환경 안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즉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년 전에는 한 자릿수였어요. 이제 지금은 한 20%대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전통적으로 강하던 레거드 반도체라고 하죠. D램과 낸드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봤던 주가 수익 비율 상단에 왔을 때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후공정단이죠.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쪽에 핵심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아오던 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배수 같은 경우를 좀 확장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 규모 자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성장 같은 경우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기 때문이고 이 부분은 우선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요가 원래 예상보다 한 10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내년까지도 그 늘어난 상황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엔비디아가 지난 밤에는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 수요일에 시총 3조를 돌파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액면 분할이 돼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이 전해졌는데 엔비디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엔비디아 행보에 따라서 국내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반독점 조사 자체는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구조를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쪽으로 대입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반독점 형태 같은 경우가 만약에 깨지는 상황이 도래를 했어요. 그랬을 때 HBM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매출이 줄어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성장 규모 같은 경우는 동일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품의 스펙이 바뀌지 않는 한 엔비디아의 반독점으로 인한 주가 조정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2021년 사례를 대입을 해보면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고, 결론은 실적, 매출 총이익 이 부분의 성장 같은 경우가 기존의 예상대로 나와주느냐 여부가 핵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외부 요인의 영향이에요. 반독점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의 매출 볼륨의 성장은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황에는 영향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업황에는 네.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다시 20만 원에 올라선 가운데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 두 종목의 행보가 미묘한 엇갈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엇갈린 행보가 당분간 지속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또 SK하이닉스는 다시 신고가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은 시점일까요? 신고가 랠리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실제 신고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왜냐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장이 마감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멘트가 있었죠. HBM과 관련된 부분에 통과가 되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외의 반응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확정 호가는 아니지만 8만 원 이상으로 호가가 제시되는 걸 봤었고, 관련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 주가도 강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의 핵심 같은 경우가 일반 반도체가 아니라 HBM 쪽이 계속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볼륨이 커지는 이 구조 안에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반 HBM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초점은 HBM3E에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 퀄테스트가 통과하냐 이 여부거든요.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가 만약에 퀄테스트를 통과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신고가의 행진 같은 경우는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HBM3E의 퀄테스트 통과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 SK하이닉스의 이 신고가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HBM 소부장의 대표주인 한미반도체가 HBM과 수주 계약 소식을 오늘 전했는데요. 생각보다 주가의 탄력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쉬어가는 가운데 PSK홀딩스가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장비 대장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6월 들어서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고객사 같은 경우를 HBM과 관련해서 3개사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고객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텐데, 이게 리플로 장비 쪽, 그다음에 디스큐 이쪽과 관련된 부분의 장비예요. 쉽게 말하자면 불순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공정상에서 홈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쪽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 리플로 장비 같은 경우도 좀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데, 2개 공정으로 나누는데 그 공정 중에 하나가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가 맡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하게 STI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성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목에 찼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650억 원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시가총액을 도출을 해봤을 때 1조 8천억 원 이상까지는 상승이 가능함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주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한국의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소식으로 우주항공주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스페이스 X 소식입니다. 인류 최대 우주선으로 불리는 스타쉽이 3전 4기 끝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구에도 부행 후 귀환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하면서 향후 우주항공주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기존에 예정된 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청을 했죠. 그렇다 보니 좀 새로움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우주항공 업종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면서 성장주가 부각받는 환경 안에서 조금 더 성장이 빠를 수 있는 쪽을 초점을 맞춰서 시장은 수급이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른 요소도 있어서 수급이 분산되기도 했죠. 그래서 결론은 기존 일정 같은 경우는 진행되고 있는데 좀 새로움이 나타나야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 발사, 그다음에 관련된 위성의 생산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쓰임의 형태가 더 나오는 거죠. 자율주행이 활성화가 돼서 통신 분야에서 저궤도 위성을 더 쓰여야 하는 형태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또 최근 국내 최초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상장에 도전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초소형 위성업체 루미르 등이 IPO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업체들의 이 IPO 행렬, 추가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상장 시점에서 우주환경주가 속해 있는 환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큰 모멘텀 없이 그냥 예정된 일정대로 이렇게 산업이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흥행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연간 20% 이상 성장을 하고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가 얼마 늘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보다는 같은 피어 그룹이죠. 이 기업이 속한 이 산업 안에서 동종 기업의 밸류 같은 경우를 대입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적 추정보다는 피어 그룹의 밸류가 조금 더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이성웅 이사의 우주항공 최선호주는 세트랙 아이였는데요. 오늘의 우주항공과 HBM 원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쪽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가져오셨고 HBM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가져오셨는데요. 두 기업의 매력 포인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모멘텀은 있기는 한데 종목들의 실적의 진행 강도가 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좀 보수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택했고요. 여전히 세트랙아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축을 놓고 종목은 흘러가리라 보입니다. 인적 분할에 대한 이벤트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주항공 쪽 더해서 반도체 쪽 밸류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음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HBM 쪽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들이 많기는 한데 주가가 약간은 목에 차 있는 쪽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선제적인 조정이 나온 쪽을 택했고 이게 이오테크닉스인데 생각해야 될 점은 우선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는 점이에요. 여기에서 HBM3 같은 경우가 진행될 때 주가의 상승 강도는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이오테크닉스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HBM과 우주항공을 주제로 이성웅 이사의 원픽까지 만나봤는데요. 산업의 성장 속도에 따른 경쟁력 변화 잘 확인하시면서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통해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가 될 일정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 엔비디아가 10대1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도 막을 올리게 됩니다.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AI 라인업보다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중국과 홍콩 증시는 단오절로 휴장하게 됩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화요일에는 자율 제조 시스템 그리고 지능형 로봇 등의 핵심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생산 월드 콩그레스 2024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영국 원자력 산업협회와 원전 기업단이 방한해서 국내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원자력의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일정, 바로 미국 FOMC 회의가 있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23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비전과 영향력 있는 기술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삼성 파운드리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니까 관련해서 소부장주 미리 챙겨보시고요. 유럽에서는 수요일 류마틱스 학회가 열리고 목요일에는 혈액학회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셀트리온과 큐로셀 등의 참여가 예정돼 있으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의 정기 변경이 진행되니까요. 수급에 변화하는 방향 잘 따라가 보셔야겠고요. 또 그리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금요일에 시행이 됩니다.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ESS, 전기차 충전 섹터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벤트 속 다음 주는 어떤 섹터가 승부처로 떠오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그리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승부처로 꼽았던 이 바이오주가요. 한 주간 아주 좋은 에너지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승부처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이 꼽은 첫 번째 다음 주 승부처는 바로 IT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한 주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0일부터 10대1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도 막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삼성의 파운드리 행사가 또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액면 분할을 앞두고 지난 수요일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액면 분할된 후에 엔비디아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국내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이번이 그 6번째 6차 액면 분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대 1로서 이제 기존 주주들이 이제 6월 6일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분할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일단 그 특이한 점은 분기 배당금이 주당 4센트에서 1센트가 감소하면서 이게 분할 비율을 고려하게 되면은 배당이 2.5배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실적 워낙 야광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액면 분할과 이제 배당이 사실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젠슨한 엔비디아 CEO가 그 보유주분 60만 주에 대한 매도 계획서를 제출을 한 바가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 이 물량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 같은 경우도 같은 이유로 주식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 하락세를 겪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 2분기 매출액과 매출 총 가이던스가 이제 각각 이제 매출이 280억 달러 정도 나오고 그리고 시장 기대치보다 일단 상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 자체는 좋지만은 그 게이밍 부분에서는 계절적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영증권에서 특이한 좀 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의 매출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 테슬라라든가 니오 샤오펑 같은 그 자율주행 기업들과 지금 그 자율주행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 블랙 LCD에 대해서도 이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호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전장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들어가는 것도 향후에 성장 포인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이 증액되면서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이 CEO의 보유 지분 매도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보자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액면 분할 후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에는 어떤 흐름이 예상될지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국내는 어떠한가? 국내 하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해외 쪽은 어떠한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먼저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내부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삼성의 엔비디아 HBM3E 콜 테스트 지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이제 바닥권을 형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또 기록을 할 것으로 올해 또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 3사 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 3사 중에서 정책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조금 요즘에 조금 약하죠. HBM 쪽에서 약하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고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그 중에서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국내에서는 분위기가 좋게 형성되고 있고요. 거꾸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해외 쪽에 좀 보시면은 최근에 그 바클레이즈가요. 그 AMAT라든가 KLA에 대해서 주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HBM이라든가 DRAM의 캐파 지출 전망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일정상의 모멘텀도 있어요. 애플의 WWDC도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의 실적 발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또 삼성전자의 잠재 실적 발표도 있어요. 이런 어떤 이슈들이 함께 물렸기 때문에 해외 쪽도 분위기도 좋고 일정상의 이유도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흐름을 타고 간다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어떤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겠지만은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시계를 좀 길게 두시고요. 분할 대응하고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정상의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좀 긍정적인 뷰를 계속해서 내비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회의를 앞두고 애플의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펼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이 미리 선반영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 시작 후에 투자자들은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주목을 해서 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이게 이제 그 10일부터 14일까지 이제 그 세계 개발자회의가 개최 예정인데 일단은 시장 예상을 일단 새로운 하드웨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애플이 그 AI 디바이스 출시를 위해서 뭐 오픈 AI라든가
구글 동안 이제 협력이 진행 중이라 협상을 진행 중이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밸류체인 종목도 좀 움직인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출시라든가 변화보다는 기존 운영 체제 뭐 iOS라든가 시리 같은 이런 운영 체제 상에서 그 타클라우드형 AI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또 AI 수익 모델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AI를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신규 AI 그 디바이스를 출시를 해서 판매량 회복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발표된 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 뭐 종목들 중에서는 뭐 그 LG 이노텍, 삼성전기, 뭐 BH 이런 종목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덕산 네오록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어떤 새로운 그 형태 디바이스가 나올 것이라는 뭐 기대는 일단은 좀 접어두시고 일단 이런 행사가 있는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그 컨센서스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픽을 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플 관련 종목들 화면으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애플 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LG 이노텍, 뭐 BH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애플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좀 반영 중입니다. 자, 그래서 곽영원 대표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이 행사 개막이 현재 상태에서 추가 트리거로 또 작용을 하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애플 행사 관련돼서 또 새롭게 떠오를 유망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좀 길게 좀 보시면서 이제 대응하는 게 맞는데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앞서서 우리 또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련주들도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가는 척 하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가격 변동성을 이기는 것은 큰 흐름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가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커스텀 AI 시대에 성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에 오픈 AI에 LLM 탑재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요. 수십억 명의 유저를 보유한 아이폰 플랫폼 플러스 AI가 결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화면상에서 나온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하나 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면은 리노공업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단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가동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접어들고 있고 4월달부터 소켓 수요는 재차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하반기 때 신제품 출시 효과 기반을 통해서 이익의 성장성도 예상이 되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장기적 관점에서 커스텀 AI 시대에서 뚜렷한 성장이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제가 주목하는 건요. 현재 지금 신공장으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공장 이전 시에는 캐파가 8천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매출의 증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조정이 받을 때는 조금씩 모아서 좀 대응해보면 어떨까? 리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애플 행사 관련돼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을 가지면서 리노공업까지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관련 행사가 또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자, 이창원 부장, 이게 이제 어떤 행사고 또 어떤 점들을 또 봐야 될지, 그리고 시장의 영향력은 또 어느 정도 미칠까요? 12일과 13일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 프로 2024가 열리는데요. 여기 이제 그 정영영 그 DS 부분장 부회장이 이제 첫 취임 이후에 처음 갖는 공식 행사인데 주목할 볼 만한 내용은 이제 TSMC가 워낙 그 패키징 기술이 앞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격을 위해서 그 MDI 얼라이언스 회사들을 모두 이제 워크숍에 이제 다 초대를 했는데요. 그 MDI 얼라이언스라는 게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달에 출범시킨 그 반도체 패키징을 위한 연합체인데요. 여기서는 그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칩넷이라든가 이중 결합 기술을 자유롭게 구현하기 위한 그 조직들인데 어쨌든 이를 통해서 TSMC를 따라가보자는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TSMC랑 삼성전자 간의 그 파운드리 기술력 격차가 좀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AMD가 그 3나노 그 GA 공정을 도입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퀄컴이 다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쓰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내부적인 상황을 좀 파악해 본 바로는 일단 삼성전자가 퀄컴이라든가 AMD의 수주를 좀 따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이 파운드리라는 게 그 신뢰 산업입니다. 이게 신뢰를 해야만 물량을 물어주고 당장 수율이 나오지 않더라도 물량을 계속 밀어줄 수 있는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그 삼성전자가 그 5나노부터 이런 신뢰를 지금 그 특히 북미 빅
대형 업체들한테 지금 많이 잃은 상황이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HBM 시장에서도 16단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만 이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 봐서 당분간은 좀 파운드리 쪽의 수준은 좀 어렵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관련해서 당분간 수주는 조금 힘들겠다 이런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삼성전자 파운드리 행사에서 주목해 볼 만한 소부장주 혹시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수주는 조금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소재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과산화수소수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산화수소수 하면은 한솔 케미칼을 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파운드리 그 GAA의 수혜주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갤럭시 S24에 탑재되는 자체 신형 AP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가동률 확대로 또 과산화수소수 공급량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3나노 GAA 공정 시에 식각 과정에서 과산화수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세정용 과산화수소수 1위 업체로서 한솔 케미칼이 주가 조정이 나고 살짝 고개를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예요. 이 시장은요, OCI와 함께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 부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반등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파운드리 관련주로서 이 과산화수소주인 한솔 케미칼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산화수소 쪽에서 한솔 케미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곽영원 대표께서 주셨고요. 자 IT 반도체에 이어서 다음 주 승부처 바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화요일 영국 원전 기업단의 방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5월에 우리가 마지막 주에 이 승부처로 이제 원전을 뽑았는데 원전 굉장히 탄력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창환 부장이 볼 때 이 영국 원전 기업단이 방한하는 게 다시 한번 이 방안으로 인해서 원전 쪽에 좀 더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코너에서 원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6월 11일 영국 원전기획 기업단 방안 일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영국 원자력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기업단이 6월 11일에 한국에 이제 도착 예정인데 일단은 그 올 하반기 10월달에 준공 예정인 그 세월 3호기를 일단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10월달 준공의 4호기까지도 방문할지 여부는 지금 현재 조율 중이라서 여기가 그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원전 건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지금 창원 쪽을 방문할지 말지가 좀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원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중심지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입주해 있다 보니까 여기 방문하게 되면은 뭐 관련 입주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창원을 방문을 하냐, 이게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님이 지난 원전 승부처로 꼽았던 종목이 우진엔텍이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흐름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네. 이번 영국 원전 기업단 방안을 앞두고는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사실 원전주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난번에 우리 코너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조만간에 그 정기본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세로 뉴스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로 뉴스로 작용하고 그다음 주가가 빠지면 7월 달에 체코 원전 을 보고 우리가 빠졌을 때 공략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사이에 일정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1일 날 영국 원전 기업단 한국 방문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전반 녹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 주목해야 되고 우진엔텍도 많이 빠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우진엔텍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긴 합니다만은 우리 부장님께서 아주 강조를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SMR 건설 프로젝트 납품 소식도 있었고요. 이 체코 원전 수주에서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죠.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설계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약 50조 규모의 약 한 2조 원 정도의 공급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추후에 7월 달에 우선 협상
협상 대상자 선정 뒤에 연말 정도의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성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매집 형태로 해서 좀 대응하시면은 저는 상당히 좋은 성과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IT, 반도체, 에너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주 승부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11일과 12일에 미국 FOMC 회의가 열리고요. 12월에는 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3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지표가 이렇게 잇따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이 23개월 만에 방향을 전환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미국도 과연 어떻게 통화정책 행보를 이어나갈지 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이 볼 때 FOMC 이번에 어떤 결과, 또 어떤 전망, 그리고 향후 행보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6월 FOMC는 거의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로 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뭐 인상될지 동결될지 여부보다도 향후 이제 경제 전망 수치라든가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이런 방향성만 유효하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렇게 매파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노동시장 지표라든가 물가가 점진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가는 만큼의 일단 연내 금리에 대한 전망은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다만 이제 미국 경기가 어떤 최근에 조금 그 경기가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 모멘텀은 좀 약화되지만은 그 경기 연착륙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봐서 그렇게 그로 인한 시장 조정이 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 전망치가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지, 지금 이번 6월달에 지난해 경쟁률이 성장률이 2.5%로 상회될 것인지에 대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유로존에서도 금리 인하가 25p 인하가 됐고 해서 이제 연준 통화 정책 자체가 완화적으로 일단 기대감이 현재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의 금리보다는 향후 경제 전망 수치 그리고 점도표 등 전체적인 좀 방향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래도 바이오랑 2차 전지 등이 그 6월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의 에너지를 지금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의 참견 코너 사연자분들도 금리 인하 수혜주 뭘 담아야 하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내비치고 계신데, 대표님이 꼽는 금리 인하 시 그 예상 주도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가 난 유럽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반응하는 섹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섹터는 과거에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리고 또 오늘 ST팜이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갭으로 움직임이 있었죠. 굉장히 바이오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인벤티지랩 정도로 좀 보자고 일축해서 말씀드리고요. 반응했던 종목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2차 전지 섹터가 올랐기 때문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GM의 이제 전기차 판매 증가라든가 이 가격 메리트의 어떤 부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짧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뭐 GM이라든가 뭐 스텔란티스의 또 전기차 신차 출시를 앞두고 셀 및 소재 주문량 증가됨에 따라서 올해 일시 감소했던 양극재 수출 중량 역시 6월에 한 달 기준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좀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게 이유 있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멘텀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일정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6월 19일에 시작되는 유럽 인터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기술 기대감 유효하고요. 8월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 양산, 7월 18일 날 아마 자율주행과 배터리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도 절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바이오 봐야 되겠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보자, 이렇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 기대 섹터로 2차 전지 비만 치료제를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이슈가 될 모멘텀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요, 잠시 후에 다음 주 승부처 주요 유망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을 고려봤을 때 한 컵 라이프 케어 정도로 짚어볼 만합니다. 현재 5만 주 넘는 거래량 좀 실리고 있고요. 정규장보다 더 강하게 오르면서 현재 6%대의 강세 5,8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도 46만 주의 거래량 끌어오면서 상승률 상위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시고요. 1,35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강했던 식품주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CJ시푸드도 10위권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빙그레도 거래량 좀 실리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시죠. 시총 10위권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주 거래나 아니면 거래량이 좀 미비하게 실리는 가운데 SBI 인베스트먼트 정도가 14만 주의 거래량 끌어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거는 백광산업입니다.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8,000주 정도이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 엔지니어링도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정규장에서 15%대 급등세를 보였던 거죠. 또 플레이그램도 같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규장 21%가량 급등 마감했는데 플레이그램이 1%대, 하지만 동전주인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 공조단에서도 1%대 하락세 나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윙이푸드가 가장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유상증자 공시를 냈기 때문인데요. 현재 14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하한가에 진입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CN플러스가 5천 주 정도의 거래량 실리면서 2%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밖에 다른 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에는 CJ시푸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7거래일 만에 급반등하면서 19%대에서 급등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CJ시푸드가 다음 주까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우리 보기에 삼양식품 실적이 나오고 나서 수출입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제품을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고요. 그중 하나가 김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습니다. CJ시푸드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15% 정도가 김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재료 가격 대비해서 제품 가격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원재료 가격이 2배 상승을 했다 보니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 인상도 한 11% 정도 나타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매출에서 이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김과 관련해서는 공급이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가적으로 원재료 가격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관련주는 단기보다는 중기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5위에 랭크된 CJ시푸드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4위도 만나보시죠. 4위에는 모아데이터가 자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이상 탐지 및 예측 솔루션 제품을 출시한 인공지능 전문 업체인데요. 이 시각 현재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3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위에는 에이프로젠이 자리했습니다. 에이프로젠은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누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바이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임상 준비 또 완료 소식을 전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온 기업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15%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도 상승세를 보이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위에는 동양철관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동양철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다음 주에 모멘텀은 또 어떻게 가지고 가십니까? 오늘 장중 10시 기점으로 조정세가 커졌습니다. 대양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종목이 이때 기점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동반 약세가 나타났는데 시간 외에 같은 경우도 4시 반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좀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로 추격을 하시기보다 다음 주에 주가를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2위에 랭크된 동양철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1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에는 한컴 라이프케어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한 종목인데요. 현재 시간에서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상승률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주 두 분의 승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창환 부장 LG화학이고요. 그리고 곽영원 대표는 에코앤드림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창환 부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승부처 종목 LG화학입니다. 자, 양극재 수익성 정상화, 이걸 이제 포인트로 뽑아주셨는데 이제 좀 바닥을 탈출하는 시그널을 봤다고 해도 될까요? 네, 그 1분기 양극재 그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와서 흑자 전환이 됐고요. 2분기 때도 한 4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올해 그 회사 가이던스 양극재 출하량이 40%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시성이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그 양극재 영업이익률을 8%대에 달할 것이다라고 지금 삼성증권 쪽에서 전망을 하면서 양극재 사업의 추세적인 흑자를 얘기하고 있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그 석유화학 부분의 턴어라운드 영역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국제 유가 하락이라든가 그리고 원재료 가격의 하락에 인해서 수익성도 좋아지게 되고 전방 수요가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지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이제 화학 쪽에서는 석유화학 쪽에서는 상반기가 좀 바닥으로 좀 보고 있고 IB투자증권에서도 2분기에서도 계속 그 진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첨단 산업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 얼티엄셀즈 공장이 지금 이 공장이 신규 가동되고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이제 전방 업체들의 재고가 축적 사이클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물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특히 AMPC가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생명과학 부분에서의 그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로 인해서 선입금이 들어간다는 점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업사이드가 부각이 될 것이라고 이제 SK증권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동사의 주가 흐름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연봉 차트를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최근에 그 연봉상으로 20년 선 부근에 지금 거의 위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LG화학 주가가 20년 이동평균선의 부근에 갈 시점이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연봉 이동평균선에 근처에 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서 거의 역사적인 저점이 아닌가 싶고 증권사 컨센서스 평균으로도 봐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19배, 내년 기준으로 9배,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6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기업이 PER 퍼 6배 구간에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보니까 최하단이 하나증권에서 46만 원, 그 현대차증권에서 67만 원으로 봐서 목표가는 일단 6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38만 2천 원이니까 현재에서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100% 가까이는 업사이드가 현재 그 증권사 목표가로도 있다라고 좀 봐서 역사적인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G화학 알아봤고요. 곽영원 대표의 다음 주 승부 종목 바로 에코앤드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오늘도 10%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LCM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공시 내용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4월 29일하고 5월 22일 날 각각 그 83억, 89억 정도 월 단위로 전구체 공급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월 단위로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이거를 연간 좀 환산을 해보면은 3.5만 톤 캐파가 만약에 된다면 추후에 7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담보로 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과 다른 모습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에코앤드림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도 보시면은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한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능하시고요. 손절가 39,900원, 목표가 7만 원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승부처 이창환 부장은 LG화학 그리고 곽영원 대표는 에코앤드림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가 단오절 연휴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지수 강보합 마감에 성공했지만 선전과 항생지수가 나란히 0.9%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수입 자동차에 10%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주 중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잠정 관세율을 통보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우리 증시에서는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주들이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유럽 증시 두 지수 모두 파란불 개장으로 방향성을 잡은 모습인데요. 닥스 지수와 캬크 지수 모두 0.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은행은 1년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주요 7개국 중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세계적으로 피벗의 못을 열리는 게 아니란 기대감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경제도 소비 부진이나 고용 둔화 등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 미국에서는 5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4월 소비자 신용지수까지 발표되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